미보유 가구, 즉 미보유 가구가 현재 약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층의 재택률 저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기초조사 통합으로 인해서 고정형 TV 시청 점유율 조사와 엔스크린 시청 기록 조사의 결과를 후에 통합해야만 통합 시청 점유율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통합되어 있어야 두 개 일을 통합할 경우에 산식의 이용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조사 패널의 분류입니다. 지금 고정형 TV 시청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또 이동 시청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고정형 TV 시청 시간을 측정하는 조사 패널하고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시청 조사 패널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사 패널 1인이 고정형 TV, 그다음에 PC,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 대한 측정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사 피로도가 있습니다. 이 조사 피로도가 시청 오차를 증가시키고 이는 조사의 신뢰성에 또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조사 패널을 분리하여 측정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영국이나 덴마크,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단일 패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분리 패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리 패널을 이용할 경우에 패널 구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패널 응답 부담이 낮으며 그다음에 패량 가능성이 적다는 점, 그다음에 기존의 시청률 자료에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시청 점유율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소소한 것까지 들어가면 이건 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VOD 시청 시간의 확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방 이후에 몇 일까지의 VOD 시청 점유율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7일 안, 14일 안, 21일 안, 28일 안 다양한 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영국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 EU 국가에서는 현재 7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 예산이라든지 조사 방법, 그다음에 VOD 시청 행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실시간 방송의 포함 형태 결정입니다. 방송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방송사와 계약한 서비스 프로그램만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방송사와 계약과 관계없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VOD 시청 형태 분석과 방송 사업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산 기관과 대상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제 조사 결과 정보 제공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합 시청률 자료를 민간에 제공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VOD라든지 엔스크린 시청 기록을 공개하여 민간에서 펼치도록 하고 합니다. 이는 이제 방송계와 방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법이라든지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 협의회 논의가 결정할 것이고요. 통합 시청률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와 소통을 통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 정책을 실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 점유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저희가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시청 점유율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백철 과장님.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확정됐고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내년에는 이제 시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범 조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시범 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사 방법과 그다음에 조사 기술의 문제점이 극복이 되고 그다음에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2016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표하거나 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시범 사업 비슷하게 해서 9년부터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거의 어떤 또 보완점이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도 아마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해서 그걸 반영한 어떤 변경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요 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준호 선생님은 굉장히 뭐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최민희 의원님이나 이 의원실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에 있거든요. 아직도 제대로 바꾸자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바꾸려고 할 때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제 그걸 해결할 것이냐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패널 7분이 남았는데요.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시청률 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과소평가되고 있거나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얘기들을 먼저 듣고 그리고 지상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황성현 박사님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현우 교수님은 시청자의 입장을 포함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곽혁 사모님이 맨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 JTBC 이수영 팀장님, 세 번째 최수경 CJ ENM 국장님이 해주시고 네 번째 정원조 그 한국 디지털 미디어 산업협회 박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금혜성 전문연구원님이 이제 지상파 입장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현우 교수님께서 시청자 입장을 포함해서 학계 얘기를 좀 들려주시고 끝으로 황성현 박사님은 현재 조사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시고 끝으로 이준호 선생님 전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곽혁 상무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당국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처음에 그 토론회 선택 기회를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었는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통합 시청 조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고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토론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민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준호 교수님 발표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광고가 삭제된 채 유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조사라는 게 광고주의 어떤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반드시 보게 되면은 좀 주의에 좀 전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뭐 기술적 문제라든가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라든가 뭐 포털의 획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다시 지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최근 광고 시장이 어려운데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 방송 3사가 합쳐서 1,000억이 넘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경우에 처음이 됩니다. 2002년도에 2조 4,300억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13년이 지난 12년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한 7천억대로 주저앉게 되고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망이 그렇게 않은데 또 지상파의 어려움을 좀 지적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되지 않는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광고주나 광고회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디어나 국회 또 내지는 또그 정부 쪽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느끼는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광고계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상파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체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과 수익이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잘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잘 소비되는 매체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 조사 발단 같은 경우 일단은 지상파 6위에서 좀 출발한 측면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상파의 TV의 뉴스 같은 경우는 매우 급격하게 사실 붕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50대 이상의 시청률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사실 광고의 주 타깃이 되는 것은 2045가 중심인데 TV는 안전히 이제 어떻게 말하면 실버 뉴스가 되고 있고요. 10대와 20대의 시청률은 1%도 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젊음층 이탈이 매우 심각하고 최근은 1% 미만이고요. 그리고 한때는 사실 뉴스데스크를 광고주들이 잡지 못해서 안달을 하던 시대도 있었고요. 나 다 필요 없이 뉴스데스크에 광고 한 번만 내게 해달라. 그렇게 꼬박꼬박 사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뉴스데스크가 보너스로 나가는 거고요. 광고주는 보너스도 좀 싫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MBC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의 일인데요. 드라마도 일은 아닙니다. SBS의 수목 드라마 피노키오가 최근에 12%로 1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SBS에서 수목 드라마 1위를 다시 차지한 것도 좀 오랜만이고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20%가 넘어야지 1위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10%에서도 1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죠 사실. 첫 번째인데요. 시청률이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건가가 사실 광고주나 광고에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게임이나 영화라든가 SNS, 유튜브라든가 그쪽은 넘어간 것 같고요. 다른 경로의 사람들은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볼까 아니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없을까 이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체도 남에는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방송이 계속 늘어나고 실제로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럼 재방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본방할 수 있는 시청자 거리를 빼지 않는 것인가 그런 현실적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피노키오는 재방으로 많이 하니까 재방에서 보고 SBS 프로덕션에서는 거의 보고 그럼 미스테이크 100을 보자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고민은 또 뭐냐면 실시간 시청률을 줄고 다른 경로로 시청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광고 판매 같은 경우도 채널과 또 디바이스가 옮겨 다니면서 연동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현실적 고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상까지 조정 드라마 같은 경우가 2013년에 12월 달에 보면 평균으로 한 14% 정도 시청률이 나왔는데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는 7.5%까지 거의 반토막이 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주중 드라마 중에서 유일하게 20%를 넘은 게 SBS의 흔히 별에서 온 그대가 올해 유일하고요. 그만큼 이 미디어 환경 자체가 광고주 입장에서는 전에는 그냥 안정적으로 TV에 광고하던 상황에서 그때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고 또 일일 드라마 보고 또 뉴스 9시 뉴스 보고 다시 또 드라마를 보는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상파 같은 경우 꾸준한 시청률이 사실 끝까지 나왔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은 이제 10시에 뭐 드라마를 보는 상황은 아니고요. 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지상파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 제 광고주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드라마의 경쟁 상대는 드라마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방송 3사가 일주일에 20편이 넘는 드라마를 찍고 있지만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드라마의 경쟁 상대는 TV,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 아니고 오히려 모바일이나 게임이라든가 그것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나 그 스타일과 젠틀맨으로 유튜브에서 그 클릭 유도하기 25뷰 이상 되고 있고요. 사람들 같은 더 이상 틀에 비해서 1시간 그 앉아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고민이 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화 시청률이 왜 중요한가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합리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도까지 포함해서 이용량이라든가 영향력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시청이라는 것은 뭐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또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실 시청률입니다. 그리고 광고주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구매하는 시청자들을 사실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사실 좀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준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었지만 광고주가 필요한 것은 사실 프로그램 시청률은 아니고 광고 시청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점유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광고 시청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 광고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 자체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상파라든가 케이블 TV 또 위성 방송, IPTV 모든 광고 판매 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속에서 단순히 프로그램 시청률을 합산한다고 해서 광고주 입장에서 전혀 사실 이 어떻게 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광고의 효율적 집행을 단순히 보게 되면 전혀 좀 의미가 좀 없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의미가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방송에서 하는 PPL이라든가 간접 광고라든가 협찬 광고에 있어서는 그 통합적인 그 종합시청률 의미가 있겠지만 단지 그 집행, 광고 집행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매체 그 이용자들은 미디어 간 그 통합이라든가 기술 발전에 더 확실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중간감으로 도입해야 되는 게 많은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말하면 그 광고 총량제를 해야 되는 게 많은지 또 미디어 그다음에 중간감 수신료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디어 변화에 훨씬 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들어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뭐 의견이라든가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되고 있어서 전체 방송 정보 시장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시장이 줄어들거나 좀 어려운 처우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통합시청률이 좀 빠른 시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광고 집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주협회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광고 도달률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을 텐데, 근데 좀 근본적으로 광고주 입장에서 도달이 잘 된다고 해서 사실 그게 판매가 잘 되는 건지는 전혀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만족도를 그쪽에서 얻으려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을 뒤섞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3년간 한 5천억 가까이 지상파 광고를 뺐잖아요. 그럼 이미 데이터 없이도 광고주들은 새로운 매체를 다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동할 때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대체로? 지금 광고를 빼고 있으니까 딴 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 뺀 것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미생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광고주들이 완판되고 있는데요. 미생 완판 금액을 보면 한 6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한 번 나갈 때 비용 자체가 꽤 과도하게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지상파 같은 경우가 이제 올드어 매체가 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TV 형태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TV만 봤지만 최근에는 TV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시에 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잘 설명하는 뭐 플랫폼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플랫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 과거에 보게 되면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소홀했던 것들이고요. TVN이라든가 CJ ENM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다양한 다른 그 데이터 제시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설득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굉장히 심각할 텐데 나중에 금혜성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로 생각하고요. 이수영 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JTBC 이수영입니다. 이 자리에 방송국에 편성을 하는 사람을 부르면 굉장히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요청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 시청률 조사한 걸 문제, 그리고 왜 그게 단순히 시청률이 틀리면 시청률 그거 조금 틀려도 되지, 어떤 현상을 갖고 오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단순하게 짚을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발제자분이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랜스크린 시청률이 광고까지 만족시키면서 완벽하게 조사되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비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관계를 좀 낮춰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될, 최단기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기기에 보고 인터넷, LT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면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조사기관에서 사실 방송 콘텐츠의 소비는 폭증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방송 콘텐츠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근데 방송사의 수입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시청 조사가 잘못됐다는 반성이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뉴스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인 뉴스 이름이 뉴스룸인데요. 각종 조사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닙니다. 신뢰도 1위 혹은 1위와 격차 없는 2위, 좋아하는 뉴스, 믿을 수 있는 뉴스라고 조사가 되는데요. 시청률은 그 경쟁, 그 신뢰도 측면 조사에서 경쟁하고 있는 뉴스의 시청률 한 15% 수준을 집계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집계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라이프콜은 그 회사의 뭐 제가 수치를 밝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회사를 뭐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수백 많게는 어떤 지상편에서 10배 가까이 능가하는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하고는 별개죠. 뉴스니까요. 실제 이 뉴스의 영향력이 어디서 발현되느냐를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저희가 그런 측정을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사실 방송국제에서는 시청률이라는 유일한 수단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저희의 뉴스룸이라는 콘텐츠는 여기 좀 문제가 있는 콘텐츠 없어지게 되겠죠. 뭐 저희 뉴스룸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뉴스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뭐 광고 협회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방송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시청률이라는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량 지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금 닐슨에서 제공하시는 툴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뭐 시청자의 직업부터 시작해서 소득 수준 등등. 근데 이용하지 않죠. 저희도 비용을 주고 그 데이터를 사는데 어떤 컨텐츠를 평가할 때도 이 프로그램 없어져야 되겠어. 왜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화제성이 없어. 버즈가 안 나. 얼마나 정량 지표를 놔두고 감에 의해서 아까 미생 얘기하셨는데 광고주들도 시청률이라는 정량 지표를 놔두고 마케터 분들 사실 정량적으로 나의 마케팅을 평가받고 측정하기 원하시는데 위생이 버즈가 좋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걸 집중하는 감에 의존하는 시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시청률 조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을 현업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현상이 있을 때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방송의 다양화 측면, 결국에는 50대 지향의 안정적인 방송이 나오게 되고 특정 집단이 볼 방송 그리고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들은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조사는 실제로 방송 산업을 혹은 언론 지형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스크린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뭐 발제자분이 말씀 주셨고 사회자분들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개선을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통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뭐 저희로서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전화 베이스로 시작하는 패널의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 아까 그 N스크린 조사에서도 제일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조사가 모집단의 시청 패턴, 시청 특성을 반영하는 일인데요. 지금 집전화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청 패턴이라는 거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닐슨의 패널을 구성을 보면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왜 집전화가 오는 20, 30대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큰 시청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인 가구, 2인 가구 패널에 상당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비공식 조사를 해보면 뭐 서울의 모 구에서는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구들은 시청자 조사 대상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혼자 사는 사람, 부부만 있는 사람, 초등학생 있는 집, 3대가 같이 사는 집의 시청 패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간 TV 시청률조차 아까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패널 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요. 저는 N스크린 도입되더라도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뭐 기초공사가 부실할 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오면 뭐합니까? 또 왜곡된 조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N스크린은 늦어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시급한 시행은 내년이라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리면
특히 방송을 제작하는 PD들 굉장히 고생하면서 방송을 만듭니다. 본인의 작품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광고주분들도 데이터를 믿고 광고를 구매하고 재원이 발달하고 언론의 영향력이라는 정확한 측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이 땅에 방송이 다양해지고 방송사의 건강해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국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황 박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회사는 어떻게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청률 조사 방법 내지는 통합 합산 시청률 조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 광고주의 효율적인 광고를 하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걸 하는 것 같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목표가 뭔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CJ ENM의 최수경 국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복적인 얘기를 좀 제외하고요. 먼저 앞서 말씀하신 그 이수영 팀장 얘기처럼 통합 시청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실시간 TV의 시청률 조사조차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좀 로드맵이 명확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실시간 TV 시청률 조사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배경으로 저는 통합 시청률이 나온다고 해서 방송광고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 시청률이 나와야 할 목적을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 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하신다면 실시간 시청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VOD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이나 매체를 규제하시겠다고 했다면 실시간 방송으로만 제한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DMB나 TV까지 포함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 파워나 경쟁력, 그래서 광고 시장이 활성화를 된다면 컨텐츠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 세계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되지 않으면 현재 이 통합시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중심으로 이 시청률을 본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을 활성화를 하는데 TV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도 역시 함의를 일으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제적인 부분과 광고 시장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나눠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벤치마크를 주로 유럽 쪽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09년부터 이 통합 시청률, 그러니까 크로스미디어 메저먼트에 대한 연구들이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CME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올해 4월에도 여전히 여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로드맵을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싱글 소스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 퓨전으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합 시청률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지금 로드맵이 나와 있지만 되게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조사 2번을 한 거 가지고 바로 조사를 시행한다, 이건 굉장히 또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간 TV 시청률을 어떻게 정도할 것인가와 그 통합 시청률이라는 로드맵 안에서 싱글 소스로 하는 방법, 데이터 퓨전으로 하는 방법, 또 새로운 추정법을 넣는 파일럿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로드맵들이 쌓이고 그 테스트와 그 결과들이 쌓여서 함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달로 할 것인지 사람 수로 할 것인지 중공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걸 통해서 논의가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제가 좀 우려하고 싶은 부분은 그 기초조사를 지금 면접조사를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방통위와 시청률 사용자 협의라는 협의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처럼 미디어 환경이 불편하는데 기초조사를 연 1회에서 과연 1년 동안의 시청 점유율 규제를 하고 다시 또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방통위뿐만 아니라 코바코, PCD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TV 매체나 방송 매체, 또 이용 혜택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패널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정말 1인 가구를 제대로 모을 수 있을지, 또 20, 30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연간 패널 조사한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이 갖고 있는 여러 조사들을 단계별로 링크를 시켜서 보완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패널을 타당하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들이 조금 경계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그 CM의 경우는 뭐 ESPN이나 MBC나 CNN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다 작년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CM이라고 하는 부분은 광고 대행사, 매체사, 그다음에 광고주가 다 모여서 만든 연합체고요. 실제로